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도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렌더링 해서 결과물 나온 거 뉴크에서 슬랙컴프 하면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날 것 같네요. 이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여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그만 떠들고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겠죠. 일단 저희는 다행인 게 카메라는 있고, 카메라는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라이트를 이제 또 잘 때려줘야지, 즉 플레이트하고 얼마나 잘 맞게 때려주느냐에 따라 이 스모크하고 그릿을 렌더링을 해서 이게 컴프를 할 때 그나마 좀 이질감이 더하겠죠. 일단 스모크를 먼저 좀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스모크 지금 와이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스모크가 처음에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항상 이 와이프레임을 신경 쓰십시오.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 플래시 레이트 이 정도. 네. 1128프레임, 이 프레임에서 한번 렌더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모크 오브젝트 노드에서 비주얼을 켜고, 얘는 또 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한번 다시 씬뷰를 한번 해제를 해 볼게요. 씬뷰를 지우고 새 걸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면 점점 그게 오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안 생기죠. 좀 전에도 뷰포트 오류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디테일이 상당히 뷰포트에서도 높아 보이는 걸로 봐서 이 뷰포트 옵션이 고급인 것 같아요. 그 뷰포트에서 D키를 누르시면 뷰포트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텍스처에 가보시면 512, 이 3D 텍스처를 조정을 하면 뷰포트에서 스모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아도 얘가 뷰포트에서 버벅거리거든요. 너무 좋게 보려고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지오메트리 가보시면 볼륨 퀄리티가 있죠. 볼륨 퀄리티를 얼마나 높게 볼 건지, 또 뭘 하이로 하면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네요. 약간 좀 깨져 보이는데요. 그죠? 노멀로 하고, 그리고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여기 HDR 렌더링, 이 부분은 상당히 이 퀄리티를, 뷰포트에서 보는 퀄리티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엔티얼리아싱을 켰으니까 지오메트리에서 얘를 하이로 바꿔볼까요? 여전히 그렇네요. 벌써 이게 약간 좀 뷰포트에서 버벅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만 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렌더링을 때릴 건데, 보시면 라이트가 이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때리고 있었네요. 지금 라이트가 보이지를 않아요. 네, 문제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트도 같이 나옵니다. 이걸 디스플레이를 껐다 켰더니 다시 작동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 일단 이 디스턴트 라이트를 선라이트로 바꿔줄게요. 선라이트를 바꿔주고, 선라이트를 바꿔주면 얘가 그림자가 좀 더 소프트해집니다. 그리고 핸들을 오브젝트 월드를 바꿔줘서 약간 뒤쪽으로 미루고, 이렇게 그림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인바이런먼트 라이트를 하나 때려줄게요. 인바이런먼트 라이트를 때려서, 여기 보시면 인바이런먼트 맵에 후디니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FS, HDRI에 가보시면 주차장, 스카일라이트 게라지로 할게요. 이 보시면 이 스카일라이트 게라지가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머리 위에는 이 라이트가 들어오고, 이 다른 곳에는 이렇게 돌려보면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라이트가 이게 너무 이렇게 플랫하지 않고 좀 이 컨트라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훨씬 괜찮죠? 인바이런먼트 뷰포트 끄고.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이걸 또 선택한 이유는, 보면은 저희도 이렇게 환경 자체가 지금 플레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 그늘이 져 있어서 어떤 곳에는 햇볕이 들어오고 어떤 곳은 안 들어오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HDRI 맵하고 약간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라이트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일단 프레임을 좀 바꿔볼게요. 이게 너무 이 스모크 읽어드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처음 스모크가 생성되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까지 준비가 됐으면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아웃 네트워크에서 락 노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즉 만트라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렌더 커런트 프레임, 카메라를 일단 정해줘야 되죠. 저희가 사용할 건 카메라 1의 오브젝트를 사용할 거고, 이 첫 번째 탭은 그 생성되는 이미지에 관련된 탭입니다. 즉 AOV를 어떻게 추가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 아웃풋은 어디 파일로 어떤 곳에 저장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렌더링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렌더 옵션들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고, 오브젝트에 가시면 여기서 자신이 어떤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스모크를 렌더링을 할 거죠. 그리고 라이트도 인바이러먼트 라이트하고 디스턴트 라이트를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드라이버 이 부분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일단 레졸루션을 하프 레졸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엔진은 흔히 얘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렌더링 엔진 중에는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션 블루는 일단 끈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스모크라서, 그리고 이게 좀 빠른 스모크가 아니어서 모션 블루는 굳이 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시간만 더 잡아먹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저희가 머티리얼을 지정을 안 했죠. 네, 그래서 머티리얼 지정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맵 네트워크에 가셔서 파이로 쉐이더를 지정을 할 건데, 예전에는 머티리얼 팔렛 창에서 기본적인 거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프린시플 쉐이더, 볼륨 관련된 머티리얼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드 칩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머티리얼 네트워크에서 바로 파이로 쉐이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파이로 쉐이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이 스모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오브젝트 가볼까요? 보시면 머티리얼에 파이로 쉐이더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뷰에 가셔서 만트라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모크가 드디어 렌더링이 됐습니다. 보면 여기 있는 이 렌더 뷰는 IPR이라고 해서 여기서 옵션을 변경해주면 얘가 바로바로 렌더링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렌더 뷰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최종 렌더링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 이 렌더 투 M 플레이로 확인을 하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스모크가 너무 그냥 스모크 같죠. 저희는 이 스모크가 생성되는 게 약간 모래 장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컬러가 약간 바닥 모래 색깔하고 좀 비슷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좀 만져줄게요. 머티리얼에 가서 컬러를 약간 흑색 비슷하게, 만들면 바로바로 바뀌죠, 컬러가. 약간 이렇게 진하게. 전에 렌더링 테스트 했던 게 있었어.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너무 덴시티가 약한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덴시티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섀도우가 좀 더 잘 보이죠? 섀도우를 좀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이 IPR에서 확인을 하다가 아웃에 가셔서 렌더 앤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앤 플레이 창을 띄워서 얘가 이제 여기서 바로 렌더링을 하죠. 이건 이 사각형이 지나가는 부분은 바로 렌더 결과물이 최종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렌더링 할 부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41초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렌더링 옵션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옵션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샘플링, 리미트, 쉐이딩,
렌더 다이싱 스태티스틱, 사실 이 쉐이딩 렌더 다이싱 스태티스틱은 저는 만져본 적이 거의 없고, 주로 샘플링과 리미트를 만지는데, 이 샘플링은 다이렉트 라이팅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이고, 이 리미트는 인다이렉트 라이팅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오브젝트 노드에서 만들어준 이 디스턴트 라이트나 인바이러먼트 라이트가 씬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서 레이가 발사가 돼서 여기 지오메트리나 스모크에 부딪혀서 얘가 그 라이트를 향해 또 가죠. 중간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얘를 막고 있으면은 그 레이가 이 라이트를 향해 가다가 이 지오메트리에 막혀서 이 라이트의 정보를 못 얻어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다이렉트 라이트가 이걸 계산을 하는 건데, 인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하면 다이렉트 라이트가 이 지오메트리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좀 밝겠죠. 그 밝은 부분에 의해서 또 빛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이, 걔네들이 이제 또 정보를 또 제공하는 게 인다이렉트 라이트죠.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쉽냐면, 여기 보시면 아웃에 가셔서 이미지 옵션에 가셔서 여기 엑스트라 이미지 플레인에 가셔서 엑스트라 이미지 플레인에 다이렉트라고 치시고,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 엑스포트에서 엑스포트 베리어블 VH 라이트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다시 한번 렌더링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있죠. 작은 삼각형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 이미지 플레인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컬러 이미지 플레인만 나오는 거고, 보시면 각 라이트당 다이렉트 라이트를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턴트 라이트는 이렇게 때리고 있고, 인바이러먼트 라이트는 이렇게 때리고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C가 되는 겁니다. 컬러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다이렉트를 확인하고 싶으면 뭐 이걸 켜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또 만드는 거죠. AV를 인다이렉트를 만들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엑스포트 베리어블 VH 라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제 아까 다이렉트 라이트를 했던 것처럼 인다이렉트 라이트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다이렉트는 봤으니까 인다이렉트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인다이렉트가 안 나와요. 알파를 눌러, A를 누르면 알파가 나오는데 알파가 있는데 인다이렉트가 없다. 이거는 여기 옵션에 가보시면 이 렌더링 탭에 첫 번째 샘플링은 다이렉트 라이트에 관련된 거고, 리미트가 인다이렉트에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볼륨이죠. 볼륨 리미트가 0이기 때문에 이 볼륨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인다이렉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볼륨을 1을 줘볼까요? 그러면 나오고, 인다이렉트에 가보면 네, 나오죠. 이제 지금 리플렉트 필요 없고 리프렉트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 다 꺼주면 훨씬 빠릅니다. 샘플링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맥스 레이 샘플을 처음에 확 줄여줘요. 그러면 얘가 시작하는 시간도 빠르고 결과물을 이렇게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그 밝기나 이런 섀도우가 대충 맞다 싶으면 이제 이거 값을 좀 올려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인다이렉트,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컬러 C가 만들어진다. 지금 얘를 한번 다 될 때까지 한번 일단 기다려 볼게요. 지금은 인다이렉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약간 오래 걸리는 거고, 일단 기다렸으니까 인다이렉트 먼저 한번 저장을 해보고, 1분 9초가 나왔습니다. 스냅샷을 찍어놓고 인다이렉트를 한번 꺼볼게요. 인다이렉트를 꺼보고 렌더를 하면 얘가 다시 시작을 하죠. 인다이렉트를 껐기 때문에 얘가 훨씬 빠를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네, 28초. 훨씬 빠르죠. 멈추고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살짝. 그렇죠. 인다이렉트가 아주 살짝 밝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인다이렉트 없어도 될 것 같고, 샘플링에서 얘를 기존처럼 구로하고, 이 렌더링은 항상 이 품질과 소요 시간의 상대적인 싸움인 거죠.
얼마나 괜찮은 결과물을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얘를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옵티마이즈드 된 그 옵션을 사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픽셀 샘플 처음부터 얘를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나머지 것들을 먼저 이렇게 몇 가지를 조정을 하셔서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픽셀 샘플을 조금 높이셔서 렌더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좀 심한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얘였죠. 이 노이즈가 심한 부분은 이 픽셀 샘플을 높여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스타캐스틱 샘플 있죠. 얘를 먼저 한번 높여볼게요. 이것도 저도 이제 어떤 튜토리얼에서 봤는데, 얘를 높이면 픽셀 샘플을 높이지 않아도, 즉 픽셀 샘플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퀄리티 이런 숫자들은 다 픽셀 샘플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높인 다음에 얘를 높여주면은, 이 나머지 옵션들 높여주면 얘가 높여진 값에서 상대적으로 더 한번 이것들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픽셀 샘플을 놔두고 이 스타캐스틱 샘플만 높이고, 여기가 3이었죠. 스타캐스틱 2배를 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얼마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렇죠. 노이즈가 훨씬 덜해졌죠. 스타캐스틱만 올렸는데도 이 버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맥슬레이 샘플을 기본값으로 바꾸고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네, 2분 43초가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맥슬레이 샘플을 많이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똑같은 결과물을 한번 엠플레이에서 한번 해볼까요? 엠플레이에서 이 엠플레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렌더 투 엠플레이를 하면 얘가 계속 저장이 됩니다. 예, 나가기 시작하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엠플레이가 훨씬 빠르죠. 마찬가지 이 렌더 뷰에서처럼 이렇게 조정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52초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해야 될 건 풀 레졸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렌더 템플레이.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에 이런 것들은 사실 플레이트에 올리면은 거의 다 사라져요. 안 보여요. 잘. 알파를 한번 볼까요? 네, 알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 있는 저 엣지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 다 없애주고, 그리고 회사마다 뭐 다르겠지만 FX가 렌더링을 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이 데일리를 통해서 캐시가 괜찮은 게 확인이 되면 주로 이제 라이팅 쪽으로 캐시를 넘겨줘서 라이팅 쪽에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퀄리티로 렌더링을 할 필요는 제 생각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옵션에서 껐던 뭐 인다이렉트 그리고 이 맥스 샘플을 굳이 막 엄청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풀 레졸루션으로 해도 2분이 안 돼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스모크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잠깐만요. 이 결과까지만 보고 2분이 넘어가나요?
넘어가겠네요, 이분이. 그래도 이 디테일은 사실 이 레졸루션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컬러, 그림자, 뭐 덴시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레졸루션은 풀로 가는 게 좀 낫겠죠. 이게 약간 중독적인 게 이 사각형을 다 없애고 싶은 마음이 이 렌더링을 보고 있으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디테일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분 43초가 나왔습니다. 뭐 뒤로 갈수록 좀 길어지겠죠. 스모크가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걸 그러면 렌더 스모크로 저장을 하고, 그릿은 마찬가지로 렌더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릿으로 해줘야 될 건 오브젝트에 가셔서 스모크만 그릿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릿 하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릿에도 그 머티리얼을 지정을 안 해줬네요. 그렇죠? 메이트에 가셔서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드 쉐이더를 하나 만들어서 포인트 컬러를 쓸 거고, 트랜스페런트 없고 리플렉, 네, 이거를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거죠. 얘를 이름을 그릿으로 바꿔주고, 얘를 오브젝트에 가서 그릿의 머티리얼에 지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 P스케일 값이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서 Attribute Randomize에서 우리가 P스케일 값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걸 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릿은 이 모래알갱이니까 한번 모션 블루를 한번 켜볼까요? 샘플링에 가셔서 벨로시티 어트리뷰트가 있기 때문에 벨로시티 블루를 선택을 해주고, 아웃에 가셔서 여기서 렌더링에 allow 모션 블루를 켜주시면 모션 블루가 이제 먹는 건데, 여기 이렇게 일자로 보이시죠? 아주 살짝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근데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모션 블루가 얘한테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 필요 없다 싶으시면 그냥 꺼버리셔도 됩니다. 대신 얘는 이제 알갱이기 때문에 얘가 픽셀 샘플을 좀 높여주는 게 좋겠죠. 렌더링, 여기서 픽셀 샘플을 2배로 한번 키워줘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인트 P스케일을 아주 줄여놨기 때문에 키우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릿도 이 정도로 해서 렌더링을 하고, 이제 최종 결과를 얘는 이제 스타캐스틱을 낮춰줘도 되겠죠. 최종 결과를 한번 뉴크해서 합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다 생각이 드시면 얘네들을 이제 렌더링을 해야겠죠. 보면은 이제 디스크에 렌더링을 할 때는 여기를 프레임 레인지로 바꿔주시고, 이미지 플레인을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EXR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새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얘를 이렇게 디펜던시로 연결을 하고, 여기에 배치까지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이 렌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메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즉 얘 한 프레임 얘 한 프레임씩 렌더를 할 건지, 노드 바이 노드로 하시면 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프레임 레인지로 바꾸시고, 뭐 카메라 레졸루션도 잘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렌더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이 렌더링 된 결과물을 가지고 뉴크에서 간단하게 슬랩 컴프를 하면 저희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끝날 것 같습니다. 뭐 회사 같으면
팜에 던지겠지만 저희는 직접 로컬로 렌더링을 하는 걸로 이번 편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깜빡할 뻔한 게 있네요. 바로 섀도우 패스를 만들기로 했었죠. 섀도우 패스, 즉 스모크가 이렇게 올라갈 때 플레이트를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스모크도 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가 좀 플레이트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고 잘 붙겠죠, 나중에 합성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섀도우 패스를 만드는 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가셔서 그리드를 하나 만들까요? 그리드에 이 섀도우가 생기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얘를 뷰포트에서 끄고, 지금 라이트가 너무 세서 그렇죠. 그리드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그리드가 생기는데, 여기에 아웃에 가셔서 얘를 그대로 쓰되 얘는 섀도우로 바꾸겠습니다. 섀도우. 그리고 얘는 오브젝트에서 폴스 오브젝트의 그리드를 선택하시고, 그리드를 얘를 그라운드로 이름 바꿀게요. 그라운드로 바꾸고 대신 스모크가 이제 그라운드에 섀도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모크는 실제로 나오지는 않고 그림자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forced 팬텀에 넣어주는 겁니다. 팬텀이 유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스모크를 넣어주고, 그리고 해야 될 게 이미지 플레인에 가서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엑스트라 이미지 플레인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섀도우 맷이라는 이 이미지 플레인이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하시고 얘를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 뷰에 가셔서 섀도우를 클릭하시고 렌더. 그러면 얘가 이 렌더링을 할 때 똑같이 섀도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리고 이미지 플레인을 부르는 이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를 그대로 루크에 가져가서 컴프를 하시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 즉 다이렉트 섀도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자 쪽만 이렇게 알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마스크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로 컴프를 하는 작업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이렇게 지금 3개의 만트라 노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렌더 프레임 레인지로 되어 있고, 배치를 클릭을 하셔서 한 번에 렌더링을 다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뉴크를 이용한 슬랩 컴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